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2018년도 1회차 3월 4일 날 시험을 봤네요. 문제 및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1과목 심리학 개론이죠. 자, 1번 문제입니다. 심리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만 정답을 체크하고요. 내적 일관성 신뢰도, 내적 일관성이라는 것은요, 문제가 똑같다는 거예요. 얘하고 찌찌뽕 똑같다. 그래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의 종류에는 또 반분 신뢰도라고 있습니다. 반분 신뢰도. 반분 신뢰도도 문제가 똑같아요. 똑같은 걸 나누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나눈 겁니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 반분 신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크론바우 알파 개수로 추정한다라고 합니다. 크론바우 알파 개수는 보통 석박사 과정에서 추정치가 나오는데 이거 복잡해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크론바우 알파 개수로 검사하는 신뢰도는 반분 신뢰도 또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 포인트 해주시고요. 이렇게 똑같은 문제는 반분 신뢰도나 내적 일관성 신뢰도 똑같은 문제들은 크론바우 알파 개수로 계산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를 1회 사용한 결과만으로 가지고 신뢰도를 계산하여야 한다. 그렇죠. 1회 한 번에 딱 봤는데 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두 번 보면 이제 눈에 익으니까 오류가 생기겠죠. 그래서 1회만 딱 봐야 된다. 왜?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1회 사용한 결과만을 가지고 신뢰도 계산을 하여야 한다. 이 신뢰도 계산은 크론바우 알파로 한다. 이렇게 체크 포인트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보면 바이러스입니다. 볼 거 없고요. 2번 문제 갑니다. 집단 전체의 의사결정이 개인적 의사결정의 평균보다 더 극단적으로 되는 현상. 극단적입니다.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집단이에요. 극단이죠. 답 집단 극단. 치가 다 써 있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공부 참 재밌습니다. 공부는 요령만 알면 참 재밌어요.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촉진은 뭐고 사회적 테마는 뭐고 집단 사고는 뭐고 이런 거 다 분석하는 겁니다. 이거 0.1초면 끝납니다. 집단 나왔네, 극단 나왔네, 집단 극단. 답이 3번이네.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까보시죠. 이성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불안, 무의식 나오면 뭐예요? 프로이드가 무의식적 불안을 방어한 갈등과 불안을 방어하는 거, 방어 기제죠. 4번 갑니다. 학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쥐가 부적 자극이 올 것이라고 신호를 알고서 나쁜 자극이 올 거라고 신호를 알고서 미리 피하는 것을 도피학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미리 피하는 것은 회피학습입니다. 회피학습이다. 그러니까 회피와 도피는 비슷하지 않나요? 여기서 회피학습이 있고 도피학습이 있는데 회피학습은 자극이 올 것이라고 미리 피하는 것은 회피예요. 자극이 온 다음에 피하는 거는 도피예요. 그 자극이 딱 왔을 때 피하는 건 도피학습. 자극이 오기 전에 피하는 건 회피학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5번 갑니다. 자신의 성공은 자기가 잘한 것 때문이라고 하고 잘난 책 겁나게 하네요. 자신의 실패는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라고 하는 사람. 자신의 실패는 환경 탓, 잘한 건 지 탓 이런 것들을 자기 봉사적 편향이다. 자기 봉사하면 뭔가 봉사가 좋은 것 같지 않나요? 자기 봉사적 편향은 지가 저한테 봉사하는 거예요. 지가 저한테 봉사하는 건 이기적인 거죠. 저만 생각하는 거죠. 타인을 봉사해야 되는데 지가 저만 봉사한다. 이기적인 편향이다. 그래서 자기 봉사적 편향, 이기적인 편향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문제 같죠. 역지사지의 말은 특정 사건이나 현상을 특정 사건이나 현상을 타인의 입장에서 이 타인의 입장에서 인지할 수 있는 건 피아자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조작기 나이가 7세에서 12세까지입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 보게 되면 학령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학령기. 즉 학교 다니는 학생이에요. 초딩들 생각이다. 초딩들 친구들 입장에서 타인들 입장에서 생각하죠.
이럴 때 역지사지라고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사물들 간의 관계의 규칙성을 이해하고 관계와 규칙성을 이해하고 조작, 관계의 규칙성을 이해하고 조작하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구체화라고 한다.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 역지사지 능력, 구체적 조작기. 사물들 간의 관계와 규칙성을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해설은 쭉 나왔습니다. 추상적, 연역적 사고 능력이 가능한 단계에서만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보지 마시고요.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한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문제 갑니다. 복잡하죠? IB, MKB 이렇게 여러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헷갈리죠? 이럴 때 배열을 IBM, KBS, MBC 이렇게 배열했다. 이렇게 묶어서 배열했다. 알기 쉽게 묶어서 배열했다. 이걸 청킹이라고 합니다. 부호화시켰다. 청킹은 부호화시킨 거다. 부호화. 여러분들 강의할 때 제가 부호화시킨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MMPI2 외우기 힘들잖아요.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 났네? 이렇게 묶으면 여기 외우기 쉽죠. 이렇게 부호화시켰다. 이걸 청킹이라고 한다. 보통 두 문자 암기법. 이걸 청킹이라고 합니다. 8번 문제 가보시죠. 과자의 양이 적다는 어린 꼬마에게 모양을 다르게 했더니 많다고 좋아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에서 여기는 전 조작기에 해당됩니다. 전 조작기. 나이가 2세에서 7세. 유치원 다닐 때죠. 요 학생들은 과자가 이만큼 있어요. 많아 보여요. 근데 이렇게 세로 놓으면 또 조그매 보여요. 하지만 과자의 양은 똑같다. 이걸 알 수 있는 건 2세, 7세 전 조작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보존 개념. 얘나 과자의 양은 똑같다. 보존되어 있다. 질량 불변의 법칙 똑같다. 이 보존 개념의 문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9번 문제 갑니다. 비확률적 표집에 관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체크하면요. 비확률 표집 방법이 있고 확률 표집 방법이 있습니다. 확률 표집 방법만 알면 됩니다. 확률 표집. 확률 얼마큼 표집을 했는데 얼마큼 나오냐. 이걸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제비뽑기 무작위로 표집하는 거. 이걸 단순 무선 표집이라고 하죠. 또 어떤 이 속성이 다를 때 불교와 기독교가 속성이 다를 때 이 종교별로 측정 표집하는 방법. 이걸 층화 표집이라고 하죠. 층화 표집 또는 유층 표집이라고 합니다. 또 속성이 같을 때 묶어서 표집하는 거. 3학년 1반, 3학년 2반, 신병교육대 내분반 1반, 2반 이것처럼 군집 표집, 묶어서 하는 집약 표집. 또는 어떤 유형이 있죠.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질문할 때 오늘 며칠이지 10일이에요. 10번, 20번, 30번 나와. 이렇게 나와서 풀어. 이렇게 체계적으로 표집할 때 이걸 체계적 표집. 요 네 가지 단순 무선 표집, 층화 표집, 군집 표집, 체계적 표집. 요거를 확률 표집이라고 해요. 어떤 확률이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걸 알아보는 거죠. 나머지는 비확률 표집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 표집은 확률 표집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비확률 표집을 외우지 말고 편의 표집은 알 거 없습니다. 편의 표집은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편의 표집은 그냥 편의상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원에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에서 나온 사람들 갖고 표집했다. 내 편의대로 표집했구나. 이렇게 편의 표집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원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 보고 어떤 데이터를 표집했다. 이걸 무슨 표집이라고 합니까? 편의상 표집했다. 편의 표집.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 무선 표집, 단순 표집 또는 단순 무선 표집이라고 합니다. 확률 표집이다라고 보고요. 다시 한번 갑니다. 여기서 확률 표집은 단순 무선 표집, 체계적 표집, 유층 표집, 층화 표집, 군집 표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 갑니다. 불안이 수행에 미치는 영향. 이거 시험에 자주 많이 했습니다. 원인이 되는 거 독립변인.
원인도 아니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 과의 변인. 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 종속변이다. 종속변이는 결과죠. 그래서 불안이 수행한 거예요. 그래서 피검제의 수행이 종속변이다. 피검제의 수행을 알아보려고 어떤 원인이에요? 불안이죠. 그럼 불안이 독립변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1번 갑니다. 대뇌의 우반구가 손상되었을 때 주로 우반구가 손상되는 것은 우반구의 역할은 얼굴 인식 또는 뭐 공간 인식 또 예술성 뭐 이런 거 감정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은 우반구고요. 좌반구의 역할들은 이렇게 통장 창고, 뭐 계산력, 말하기, 언어력, 논리적 문제, 논리 뭐 이런 것들은 또 좌반구에 해당됩니다. 여기서는 우반구니까 얼굴 인식이다. 12번 갑니다. 주변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많은 사람은 교통사고 발생률이 실제보다 더 높게 편다는 거예요. 주변에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교통사고 많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가용성 발견법이다. 가용성 발견법은 자신이 신념과 판단의 정확성을 실제보다 가용 좀 넘어서 그러니까 실제보다 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할 가짜 아니에요. 실제보다 더해서 발견한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내 주변에 많아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예가 있죠. 임상심의사 우리 시험입니다. 필기는 쉬워요. 합격자가 많아요. 근데 실기는 20%도 안 돼요. 실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면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실기 안 어렵거든요. 실기는 오히려 필기보다 더 쉬워요. 나올 게 뻔하거든요. 문제도 몇 개 없고. 근데 실기는 어려워. 주변에 실기 떨어진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걸 가용성 발견법이라 합니다. 뭐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오케이. 교통사고 나왔네? 가용성 3번이네? 이렇게 풀면 합격해요. 공부 너무 쉽습니다. 오히려 불합격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공부를 안 한 사람들. 두 번째, 공부를 했는데 엄한 거 공부한 사람. 세 번째,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헷갈리는 사람. 이 사람들은 1년 동안 공부해도 헛발질한 겁니다. 이 사람은 뭐 안 했으니까 억울한 거 없죠.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했는데 불합격돼. 왜? 보면 헷갈려. 답도 못 찾아. 그 말인 것 같아. 한 달만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입니다. 한 달도 너무 길어요. 사실은요. 답 다 알려드리는데요. 카텔의 성격 인에 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얘 보지 말라 이거요. 시간 낭비니까. 오케이. 성격 특질의 서열적 조직화됐다. 서열이 아니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이 서열화는 더 깊이 가면 아이젠크라는 사람이십니다. 아이젠크라는 사람이 인간의 뭐 성격을 뭐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신경증적이냐 뭐 정신병적이냐 정신증이냐 신경증이냐 정신증이냐 뭐 이런 순서에 따라 서열에 맞춰서 뭐 얘기한 거를 아이젠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젠크건 뭐 아이징인 건 몰라도 돼요. 뭐 그냥 카텔은 서열화가 아니다. 이것만 보면 됩니다. 4번이다. 맨날 똑같이 나옵니다. 이제 깊이 완벽주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다 보고 성격의 특질은 아이젠크 1번 외향성, 내향성, 2번 신경성, 3번 정신성 막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은 뭐 노력을 하겠지만 잔머리파, 잔다르크 저는 잔다르크를 원해요. 잔머리파. 오케이. 카텔, 서열은 아니다. 끝. 4번이네. 넘어가자. 요 안방 얼마나 편해요. 공부할 게 없습니다.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쿠폰이 도장을 찍어줘요. 일정 조건. 일정하다. 일정은 뭐예요? 고정이죠. 일정은 고정이니까 답 나오네.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근데 조건이 충족되면 보상하는 것은 일정 조건에 따라서 딱딱 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고정 비율입니다. 일정 횟수니까 도장을 찍어주고. 그러니까 이 횟수는 비율이에요. 간격은 시간이고 여기는 일정 조건이니까 조건은 뭐예요? 1개, 2개, 3개 횟수에 해당하죠. 그래서 고정 비율이다. 일정, 조건, 일정은 고정, 조건은 비율. 15번 갑니다. 얼마나 쉬워요.
성격 특성들 간의 관련성이 개인적 신념으로 타인의 성격을 개인적 신념이에요. 개인적 신념은 뭐냐면 선입관이에요. 선입관. 선입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게 인상이 착해 보여요. 저 사람은 모든 면에서 다 착할 거야. 사기꾼도 착한 사람 많거든요. 사기치는 사람이 착한 얼굴이 많아요. 왜? 착한 얼굴로 해야 사기치니까요. 이런 것들을 내연성 성격이라. 즉 내연성, 선입관. 내연 성격 이론은 한두 개의 단서를 통해서 그와 상관이 있는 것처럼 다 가정하는 거예요. 하나 보고 뭐 우리가 인지적 오류에서 뭐 과잉 일반화하고도 비슷한 겁니다. 내연 성격 이론은 선입견, 개인적 신념을 갖고 판단하는 것, 내연 성격 이론. 그럼 이런 것들은 진짜 보면 기인 이론이 뭐예요? 고정관념이 뭐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영어는 이렇게 나오는데 스펠링에 A가 아닐까요? O가 아닐까? 이거 진짜 개트레이지 않습니까? 공부 방법만 알면 쉬워요.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농담이 아니라 이런 강의 들으면요. 그냥 소파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10일 동안 강의 들으면 그냥 필기는 합격합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많이 하려고 조급하는 거거든요. 16번 갑니다. 호나이가 아동의 성격 정보. 호나이건, 혼이건, 허니건 뭐 필요 없습니다. 아동의 성격 중 부모에 대한 적개심을 억압하는 이유로 네 가지. 이 내용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부모에 대한 적개심을 가질 수 있죠. 부모가 잔소리하고 부모가 싫을 때 있잖아요. 막 싫을 때. 적개심을 갖는데 적개심을 못 갖는 거예요. 왜? 부모에 대한 사랑 때문에. 또 적개심을 가지면 부모한테 혼날까 봐. 두려움 때문에. 부모한테 적개심을 가지면 죄의식을 느낄까 봐. 부모한테 적개심을 가면 무력할까 봐. 그래서 사랑, 두려움, 죄의식, 무기력이다. 체크 포인트 하시고요. 17번 갑니다. 종속변인 또 나왔네요. 종속변인에 나타난 결과 독립변인의 영향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독립변인은 어떤 원인이에요. 원인. 근데 이 원인 때문에 종속이 딱 맞았어요. 즉 독립. 직진목 카페에서 강의를 듣는 건 독립변인이에요. 강의를 들어서 시험에 합격했어요. 이건 종속변이네요. 직진목 카페에서 강의 들으니까 합격이구나. 내용이 딱딱 맞구나. 내적 타당도. 내용이 딱딱 맞다. 내적 타당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18번 갑니다. A씨가 할머니 댁에 방문하였을 때 음료수를 바닥에 엎질러서 할머니에게 혼났던 기억한다. 어떤 혼났던 일화죠. 일화. 그래서 일화 기억이다. 끝. 19번 갑니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요? 척도상의 대표적 수치를 의미하며 평균 중앙치 최빈값 이걸 대표값이라고 그래요. 대표값. 대표값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집중 경향값이라고 합니다. 집중 경향값. 어떤 대표 선수가 집중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중 경향값 또는 집중 경향치 똑같은 말입니다. 즉 뭐냐면요. 1, 1, 2, 2, 2, 3, 3 이렇게 숫자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럴 때 중앙 집중 경향값 대표 선수가 집중되었다. 뭘로 대표 선수를 하냐 이거예요. 집중 경향값은 그냥 대표값이라고 대표값. 중심이 되는 대표값. 그래서 2, 가장 많은 숫자로 대표값을 정한다. 이게 최빈값이에요. 이거를 다 더해서 7로 나눈다. 이걸 평균값이에요. 또 가운데 위치한 이걸 대표 선수로 가자. 이건 중앙값이에요. 중앙값, 중앙치. 그래서 대표값, 집중 경향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번 문제 갑니다. 성격이란 삶과 죽음. 여기서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는 삶과 죽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삶과 죽음, 죽음에 대한 실존적 생각, 메멘토 모리, 죽음을 직시하자. 죽으니까 지금 잘 살자. Here and now, 현재 잘 살자. 자유와 책임, 의미 있게 살자. 삶의 의미성, 진실하게 살자. 진실성. 이게 뭐예요? 실존주의죠. 실존주의 관념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과목 끝났고요. 자, 두 번째 과목 이상심리학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21번 갑니다.
발달 정신병리에서 성별, 기질, 부모의 불화, 부모의 죽음 뭐 이런 부정적인 요인이죠. 부정적인 요인과 관계에 있는 것은 위험하죠. 부정적이니까 위험 요인이고요. 긍정적인 거와 관계에 있는 건 보호 요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험에는 부정적인 요인이니까 위험 요인이다. 22번 갑니다. 허위성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거예요. 허위성 장애, 다른 말로 인위성 장애라. 인위성은 뭐예요? 만드는 거 인위적으로. 가짜, 꾀병이죠. 그래서 꾀병은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한다. 청소년기가 아니라 성인 초기다. 청소년기가 아니라 성인 초기에 꾀병이 많이 발생한다. 예, 지금 꾀병보다는 그냥 가짜 병원에 입원하는 거죠. 그래서 허위성 장애, 인위성 장애라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3번 갑니다. 사고의 비약 증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약, 이거 국어 시험 문제 국어. 비약이라는 건 뭐냐면요. 비약의 한글은 건너뛰며요. 건너뛰는 걸 비약이라고 그래요. 즉 대화하다가 건너뛰는 거예요. 조증 환자들이 그래요. 막 흥분해갖고 으아 야 뭐 할까? 그래 그러다가 야 나는 이 세상의 왕이야. 갑자기 막 쭉 건너뛰고. 조증이 대화할 때 급격한 주제의 전환. 주제가 급격히 전환하는 거 뭐예요? 건너뛴다. 그래서 급격히 전환한다, 건너뛴다, 사고의 비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공부 겁나게 쉬워요. 근데 이런 거 공부하니까 어렵지. 진짜 공부할 게 없어요. 24번 갑니다. 이제 공부를 대부분이 잘못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조증사파의 주요사항, 이런 거 다 외우고 노트에 적고 이런 거 적지 말라고 여기 써놨습니다. 24번 갑니다. 다음은 어떤 장애인가요? A군은 두통과 복통을 많이 호소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침에 어머니와 헤어져 학교 가는 게 매우 힘들어요. 어머니가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불안이죠. 얼마나 쉬워요. 이런 건 볼 거 없고. 분리불안이 이게 있으면 나중에 결혼해서 이게 큰 문제예요. 이런 분리불안이 그래서 부모하고 분리불안이 돼야 돼요. 부모님 인생은 부모님 인생,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게 분명히 분리가 성경에서 써 있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 집을 떠나서 아름답게 꾸려야 되는데 집을 못 떠나요. 엄마 보고 싶어. 우리 엄마 보고 싶어. 반찬 먹으면 우리 엄마보다 못해. 그냥 아주 그냥 이런 사람은 이혼해야 돼요. 이런 병이거든요. 엄마하고 분리불안이 됐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우리 엄마 보고 싶어. 그럼 그냥 이런 그렇게 생각할 거냐. 25번 갑니다. 인지치료 접근에 사용하는 개입 방법. 인지가 뭐예요? 대가리죠. 여기서 대가리가 아닌 게 뭐예요? 청소, 마음이죠. 얼마나 쉬워요. 인지는 대가리, 청소는 마음. 대가리 아닌 거 마음. 너무 쉽지 않나요? 26번 갑니다. 성격장애의 하위범주 중 극적이고 변덕스럽다. 변덕스러워. 나 너무 좋아. 그래서 미칠 것 같아. 너무 좋아. 미칠 것 같아. 어떨 때는 막 친절해. 난 네가 제일 좋아. 그러다가 너 나한테 왜 그래? 변덕쟁이. 변덕성을 경계성, 성격적. 변덕, 경계성. 찌찌뽕. 27번 갑니다. 도박장애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물질장애와 다르게 금단 증상 내성이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도박은 금단 내성이 아주 엄청납니다. 저 여러분 뭐 제가 강의 때 많이 말씀드리죠. 저도 도박 중독이에요. 도박의 꽃이 뭐예요? 도박의 꽃이 요즘 한참 인기는 주식이에요. 주식. 이 주식. 뭐 영끌에서 주식하자. 저는 참 걱정돼요. 주식은 올라가도 얼마큼 올라갈지 걱정, 떨어지면 얼마큼 떨어질 걱정, 맨날 하루하루가 걱정이에요. 눈 뜨면 주식판 보고, 근무하다 주식판 보고, 자다가도 주식판 보고, 밥 먹다가도 주식판 보고, 똥 쌀 때도 주식판 보고, 아주 이 얽매임이에요. 얽매임. 주식을 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막 주식하고 싶어갖고 뭐 오를 것 같고 막 이런 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독되는 거거든요. 이 중독되는 게 내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식 끊고 주식하지 마세요. 주식은 진짜 이 도박성이거든요. 합법 나라에서 허가해준 도박판이에요. 도박판.
뭐 이런 얘기할 때 싫어하는 분 있더라고요. 우리 뭐 보통 제가 뭐 이렇게 이런 강의할 때 댓글에 이런 분 계시죠. 교수님, 주식이 도박이라고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주식 도박이에요. 돈 놓고 돈 먹기예요. 돈 달라고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 달라고 하는 건 맨날 강화예요, 강화. 중독된단 말이에요. 떨어지면 올라갈까 봐 사고 싶고, 오르면 더 오를까 봐 사고 싶고, 맨날 이게 중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의 얽매임입니다. 주식 끊고 자유롭게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28번 갑니다. DSM-5에서 해리성 정체성 장애. 해리성 장애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째, 기억이 안 나는 기억 상실. 기억 상실이 나고요. 두 번째는요, 이중인격. 즉 자기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킬 앤 하이드. 뭐 이런 거. 나는 아름다워. 아니 아름답지 않아. 난 아름다워. 난 이런 거. 이중인격. 이거는 이제 또 조현병하고도 또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알코올 등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를 일어나는 경우는 포함한다. 알코올은 알코올성 장애가 있습니다. 알코올 장애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리적 효과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해리성 장애를 할 때는 알코올성 장애하고는 분리가 돼야 된다. 29번 갑니다. 공황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공황장애 막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멎고 식은땀이 나고 청소년 후기 30대 후반에서 청소년 후기 30대 중반 이럴 때가 가장 삶이 버거울 때예요. 청소년 후기에 결혼도 해야 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30대 중반 가면 돈도 벌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이 삶의 무게가 심할 때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은 이 장애, 공황장애. 그래서 청소년 후기와 30대 중반이다. 삶이 가장 버거울 때다. 30번 갑니다. 강박 및 관련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보시오. 여러분들 여기서 잠시 제가 말씀드리면 뭐 잠시가 아니라 맨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 나오고 기억, 니은 이런 문제 나오고 고르는 거 나오고 길고 이런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럴 때 그냥 모두 답이에요. 이렇게 앞면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 나오면 글자 하나, 번호 하나 안 바꾸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냥 강박 관련 나오면 모두 답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완빵이에요. 뭐 조금 심도 있게 가면 강박장애는 더러움, 오염, 뭐 손에 묻는 거 이런 거 막 닦는 거 강박장애. 또 강박사고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행동. 그래서 뭐 수집하는 거, 신체 이형, 피부 뜯기. 신체가 이형은 다르게 되는 거예요. 피부 뜯어갖고 피부 계속 똑같은 막 다 맞죠. 이렇게 공부해도 되고 저 같으면 강박장애는 모두 답이다. 4번이네 끝 이렇게 공부합니다. 31번 갑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엄청나죠. 건물을 올라가는데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쭉 올라가다 딱 멈춰요. 이런 사고가 나면 미칠 것 같아요. 아니면 상품 백화점 쇼핑하는데 백화점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건물 못 가요. 무서워서. 이런 급성 이런 장애에서 지역사회 개인 접근의 심리 경험 사후 보고 거창하지 뭐 지역사회의 개입 접근의 심리 경영 사후 보고 뭐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개무시하세요. 별것도 없어요. 그냥 문제 어렵게 내려고 그냥 껴놓은 겁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어떻게 치료하냐가 이거 어떻게 치료하겠뇨? 지금 막 무서운 거 벌벌 떨리는데 빨리 마음을 안정시키고 급하게 지금 급한 상황이에요. 급한 상황의 치료 방법 뭐예요? 특정 고위험군의 환자들에게 효과적이다. 지금 위급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위급한 상황은 고위험군이죠. 위급한 상황이니까 위급한 상황을 외상 후 스트레스는 위급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2번 갑니다. 성격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실 검증력에 장애가 있다.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은요, 현실 검증력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서 현실 검증에 장애가 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 별다른 이상을 보이지 않는다.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3번 갑니다. DSM-5에서 새로 생긴 장애는 무엇인가? 척 봐도 사회적 의사소통장애가 새로 생긴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사회가 각박합니다. 대화가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가 가장 최근에 생긴 것이다. 교수님, 아스퍼거 증후군은 뭐예요? 알 거 없어요. 아스퍼거건 아스팔트건 어커퍼트건 나는 모른다. 답을 찾았으면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게 공부입니다. 34번 갑니다. 지속성 우울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지속성 우울장애, 우울장애가 계속 지속되는 거죠. 옳지 않은 것 1번이죠. 청소년의 경우 증상이 적어도 2년, 청소년은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2년 동안 지속되는 건 성입니다. 그래서 정답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볼 거 없겠죠. 35번 갑니다. 성적 가학증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성적 가학장애, 세디즘이죠. 세디즘. 때리면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거. 아주 변태입니다. 변태. 여기서 적절치 않은 건 대부분의 시간이 지나도 행동의 심각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 변태들은요. 때리면서 쾌감을 느끼는 변태들은 더 심하게 행동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왜? 변태니까 변화가 없다가 아니라 더 증가한다. 답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볼 거 없겠죠. 36번 갑니다. 다음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예요. 1개월에서 6개월. 보통 6개월 이상을 아주 중증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라고 하죠. 이렇게 6개월 이상 진행되는 심각한 병입니다. 여기서 6개월 이상이 아니라 이내니까 조현양상장애다. 즉 조현병으로 조현병의 양상화되는 과정이다. 양상은 미리 초기 증상이죠. 그래서 조현 초기 장애는 1개월에서 6개월 이내다. 6개월 이상은 조현병이라고 하죠. 답이 나왔으니까 37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조현병들의 특징들은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된 언어는 그냥 왔다리 갔다리 중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 올 때 여기다 머리에다 하얀 거 꽂고 하는 사람이 이게 조현병입니다. 37번 갑니다. 신경성 폭식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경성 폭식증. 막 먹는 거죠. 3번. 폭식은 시간과 장소, 타인의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아니에요. 타인의 유무와 관계가 아니라 사람이 없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을 때는 안 먹어요. 저 밥 잘 안 먹어요. 이렇게 집에 가면 그냥 폭풍 흡입. 막 그냥 밥 있는 거 딱 비빔밥 먹고 그냥 비빔밥에다 라면 먹고 또 치킨 끓여다 치킨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으악 토하는 거. 신경성 폭식증. 38번 갑니다. 물질 사용 장애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물질 사용으로 인한 직업 기능의 손상 여부. 직업적으로 물질을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손상 여부는 진단 시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물질 사용의 직업적 기능의 손상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답 나왔으니까 볼 거 없고요. 39번 갑니다. 범불안장애에서 나타나는 불안의 특징은 범불안장애 시험에 안 나올 때가 없어요. 범불안장애가 뭐냐면요. 지속적으로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지속적으로 불안이 생기는 것을 범불안장애라고. 신경성 불안, 신경성 환자들이죠. 특징이 아닌 것은 3번입니다. 불안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불안이라고. 부동불안은 일반적인, 즉 부동은 뭐냐면요. 특정화되지 않은 불안을 부동불안이라고 해요. 즉 일반적인 불안이란 말. 부동불안은 일반적인 불안이에요. 일반적인 불안은 누구나 다 갖고 있죠. 범불안이 아니라 일반적인 불안을 부동불안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동불안은 범불안장애가 아니라 일반 불안장애다. 나머지 볼 거 없죠. 즉 공부는 제가 강의하지만 이런 것 같아요. 첫째, 문제 푸는 요령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단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이 키워드 단어와 문제와 찌찌뽕시키는 이런 기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하면 사실은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많이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한 달 공부하면,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수험서 공부는 무조건 한 달만 공부하면 합격입니다. 한 달 이상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이거 외우고 이거 헛발질이에요. 40번 갑니다. 주요 신경인지 장애와 경도 신경인지
신경인지, 신경인지 계속 나오죠. 우리 병원 가면 뭐가 있어요? 신경정신과. 신경정신과가 신경인지와 관계 있습니다. 신경정신과는 뭘 봐요? 즉 뇌의 영향력을 뇌와 관계 있는 겁니다. 그럼 뇌와 관계 있지 않은 건 뭐냐? 적절히 하는 거. 성격의 변화. 성격은 뇌와 별로 관계가 없죠. 성격의 변화 정도는 뭐 딱 봐도 성격의 변화 정도는 아니다. 신경인지와 성격과 뭐 변화 정도가 어떻게 체크? 성격 이상하면 뇌에 이상 있네? 이렇게는 뭐 조금은 영향이 있겠지만 딱 봐도 성격의 변화 정도는 아니다라고 답을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두 번째 과목 마치고 세 번째 과목 이강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